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 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참 답답합니다. 혹시 이 단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차질이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네, 스튜디오에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을 선언을 한 지 사흘째입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께 여쭤볼게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단식을 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들어질까요? 어떨까요? 우선 좀 택도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이재명 대표의 일년을 제가 지난번에 수방사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네. 수사, 방탄, 사퇴 요구 이 세 가지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단식이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방사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제소를 요구하고 국정쇄신과 개각단행을 요구했는데 민주주의 훼손이란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의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다 검토가 됐던 상황 아닙니까? 다 검토가 됐는데 이것마저 패소하면은 저희가 더 이상 어떤 주장을 하거나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국정쇄신과 개각단행. 그럼 저희가 개각하면은 인사청문회 다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분 없는 단식이고 방탄을 위한 단식이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너무 폄훼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는 고귀한 정치적 수단을 폄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 단식을 놓고 여당에서는 방탄 단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 대표 검찰이 요청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4일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검찰은 쪼개기 조사는 안 된다면서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사법 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내분 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4일 출석 일정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습니다.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합니다. 제가 언제나 조사를 피하지 않는다, 협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날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 대표와 검찰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는 9월 셋째 주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정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국회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국정감사도 시작이 되고 곧. 그래서 9월 첫째 주, 둘째 주는 계속 뭐 원내대표 연설도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회의들도 있고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쭉 소화하기 위해서 일정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일정을 낼 수 있는 게 셋째 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율이 될 것 같아요. 뭐 하루 종일 하는 게 안 된다고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일 날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셋째 주 정도에 일정이 비는 날짜를 잡아서 검찰과 조율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뭐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인이나 사업가들도 일정이 많으면 검찰과 초안 일정을 조율해서 출석해요. 그게 뭐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무슨 특혜를 받는 건 아니고 또 야당의 대표잖아요. 국회 일정이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그와 관계없이 일정이 조율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셋째 주에 검찰과 일정을 조율해 출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보면요, 이 대표가
결국 검찰이 원하는 날 나가겠다. 그 대신 쪼개기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구속영장 때문이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원래 검찰 조사를 쪼개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검사실에 들어가면 형식적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름이 뭐냐, 주소가 어디냐, 직업은 뭐냐, 학력, 종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그다음 뭐 진술 거부권 일정한 고지할 것도 다 고지하고 그럼 한 20-30분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한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물어볼 게 많은데 그걸 1시간 반 동안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조사하는 사람도 맥이 빠지고 조사 받는 사람도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런 전례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도 오래 하시고 그랬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걸 역제한 이유는 그 뻔한 거죠. 뭐 나는 나가려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계속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습은 이제 단식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조사를 회피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게 왜 그럴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혐의가 있고 그것이 두려우니까 검찰 조사를 자꾸 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과 그런 인상을 많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인 4일에 이 대표뿐만 아니라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비서실장을 사법방해 의혹으로 동시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박상기 의원님, 혹시 이 대표 출석이 늦어지면은 이 두 사람과의 연관성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뭐 당연히 이 두 사람도 9월 4일 날에 이제 그 밀당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다시 안 나가겠다고 일정 조율이 안 되니까 통보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한 사람은 비서실장, 한 사람은 전 최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갈 거예요. 다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이유는 압박을 하는 거죠. 자, 보면 9월 4일 날 오후에 잡힌 일정이 있다. 이게 뭐냐면 후쿠시마 방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국제 공동 화상회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된다. 이 일정을 얘기하는 거라서 자, 이게 이제 진위를 떠나서 그게 잡혀 있다고 하니까 오후에는 안 된다. 그런 것이고요. 9월 5일부터 8일까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일정은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대표로서. 따라서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꼭 소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6월 초에서 중순에 이미 단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성남시에 대한 복지 재정을 축소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이 근처죠. 스튜디오 근처인 광화문에 천막 장사관이죠.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직접 회의도 주재하고 했어요. 그때 11일 하고 중단했습니다. 자, 이 11이라는 숫자가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11일, 15일 사이에는 나갈 수 있다. 국회 물론 비회기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 그때 해보니까 내가 10일, 11일 정도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간다고 하는 점은 또 어떤 게 되냐면 그전에도 보면 야당 대표가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의 23일, 김대중 대통령의 13일 기록이 있습니다만 대개 8일, 9일 하고 중단을 했어요. FM대로 하게 되면 정석대로 하게 되면 단식은 10일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단식을 하면 기력이 소진돼 가지고 거의 아마 그때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야 될 지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15일은 나가겠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저는 정치적으로 다 계산해 넣고 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사실관계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검찰이 그리고 8월 30일에 소환 통보를 했다가 한번 연기된 거잖아요. 잘 따져보시면 그 어딘가에 진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표가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은요. 정혁준 변호사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있어서 변호인 선임이나 지금 재판 과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재판이 완전히 파행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8월 29일까지 재판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제대로 된 재판이 있었던 것 같지가 않고요. 이후에 9월에 제가 보니까 5일, 12일, 19일, 26일 이렇게 4번 잡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런데 그 많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들이 다 사임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사임하고 뭐 현근택 변호사 이제 이런 정도 남아 있는데 현 변호사가 이 변론에 직접 참여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변호사가 3명인데 다 국선 변호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선 변호사들이 지금 막 선임이 돼가지고 형사 사건은 기록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몇천 페이지, 1000페이지 넘고 막 그러는데 그걸 지금 언제 다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국선 변호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경기도 의원이면서 변호사인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선임이 돼서 일을 맡아보겠다, 그 변론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아직 그 김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부 입장에선 굉장히 이렇게 좀 답답하고 화도 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좀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빨리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예 이렇게 되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냥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대표 소환 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거는 이제 의원들의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당론으로 맡을 수는 없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당론으로 이걸 채택한다 이런 주장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 이건 뭐 의원 개개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당론으로 정해서 또는 당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건 순수하게 그냥 뭐 이거 다 무기명 투표로 하니까 인사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표를 던지겠죠.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든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비명과 친명 사이에서 이 체포동의안 가지고 충돌은 없나요? 충돌 좀 있었어요. 지난번에 네. 뭐 연찬회 할 때도 워크숍이죠. 민주당 네. 워크숍 할 때도 일부 이제 친명 의원들이 이걸 다 부결을 시켜야 된다. 또는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 다 그럼 출석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이재명 대표도 그걸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당론으로 정한다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비명계는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몇 분이 뭐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왜 방탄을 하려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뜻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모르겠지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뭐 의원들이 자기들 헌법기관으로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표결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대장동 첫 재판이 있습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께 물어보겠는데요.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 아까 박상규 의원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출석이 가능할까요? 이번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3가지 이제 본인의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수사 거부, 재판 거부, 그리고 체포동의안 거부. 이 3가지라고 봅니다. 수사도 거부하고 있는데 재판까지 나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또 15일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 2주째 돌입해서 이제 아주 병원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던가 아니면 실려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 정도가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때 민주당에서 아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또 안 나갈 수 없고 요구는 있을 거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이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어떤 지난번 모습이죠? 검찰 출석 때는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이제 개딸들 총소집령을 내렸는데 이번은 이재명 대표가 앰뷸런스 타고 이제 침대에 실려서 재판장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개딸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 문을 막는 재판 저지 쇼를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물론 그런 예상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